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제가 모처럼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을 자주 못했던 이유는 뭐 시국도 그렇고요. 특별히 윤석열 정부나 또 이재명 뭐 맨날 비판해봐야 답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거리도 없고 그러나 제가 이제 국제 정세, 특히 미국의 세계 패권 전쟁,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좌파들의 일루수 일투족, 그 다음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참전, 뭐 등등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연말과 2025년 국내외 세계 시국 정세 진단 겸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단히 경랑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이 뭐 지금 날씨 문제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뭐 첫눈이 왔습니다. 이제 올 겨울 첫눈인데요. 올 여름은 뭐 무난히 길었죠. 날씨가 지구촌이 어떤 큰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눈이 왔는데요. 뭐 서울에 특히 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 해가지고 5개 범죄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하나는 지금 무죄가 났고 하나는 기소가 돼서 유죄 선고가 났었죠. 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미국의 세계화 전략, 그러면 한반도 분석을 먼저 하고 국내 문제, 이재명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오늘 크게 3가지 테마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긴가민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이제 대의원들이 선거인단이 투표를 합니다. 이제 12월 며칠인가요? 이제 하는데 취임식은 뭐 내년 1월 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직접 선거를 해서 그 각 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그쪽 선거인단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312명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당선 승리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하원, 상원 일부 뭐 교체되는 것도 있고 투표 선거를 같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화당이요. 대통령 당선 승리는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승리를 했고 하원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완전히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큰 파장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법부도 미국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좀 다르게 이제 대법원 연방 판사가 되면은 종신제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하늘이 도왔는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임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법부도 연방 대법원도 보수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내각 발표한 거 보면 뭐 완전 친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뭐 강력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상원은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데 상원도 지금 공화당이 상원 의장이 됐고요. 또 인원수가 더 많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하원은 이제 2년제지만 이게 이제 미국 국내 문제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상원, 하원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화당이 의석수가 더 다수당이 됐고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슬로건대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당선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인수위가 이제 플로리다인가요? 어디 이제 뭐 별장 같은데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선들이 곳곳 이제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 이제 마코 루비오라고 대단히 반중 인사입니다. 중국의 강경파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대중 강경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이 사람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로 뭐 대부분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가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트럼프 정부의 재조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분들이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요. 피터 헤그세스라고 이 사람은 소련 출신입니다. 이거는 뭐 미 국방부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각 나라마다 국방부 장관 이러면 최소한 장군들 별다른 사람들을 안 지켰는데 뭐 3성, 4성 장군들 이 소령 출신입니다. 소령. 이분이 이제 그다음에 참전 경험이 두 번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두 번 있고 또 이제 폭스뉴스에서 이제 아나운서 앵커로 활동을 하고 트럼프와 인연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통령 벤슨은 젊고 강한 뭐 아주 진짜 한때는 트럼프를 비판했지만 진짜 트럼프를 승계자, 트럼프 정신의 승계자로 강력한 전투력과 패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발표된 뭐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내각 구성 장관들을 일면을 보면은 상당히 전투력이 셉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나 국제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고요. 뭐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 전에 취임 2주 만에 지금 이렇게 속도로 내무 각 장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대선에 올인을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성부사 기질 또 천재적인 분석력을 가지고 올인을 했는데 한 2천억 정도를 선거 자금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상승해서 100조에서 한 200조 가까이 수익을 남겼다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보통 남는 장사도 이런 남는 장사가 없죠. 뭐 엄청난 지금 그렇게 이제 지금 뭐 거의 실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손녀들은 일론 머스크를 보고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거의 패밀리가 돼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중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파, 이제 특히 이제 부정선거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등등, 그동안 이 4년간 이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거 이제 정리하고, 뭐 심지어는 이 군 장성 뭐 40여 명을 지금 뭐 중동에서 철군하면서의 문제로 뭐 구속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제 미 군부의 미군에 대한 지금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박차를 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중에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게 있는데, 딥스를 청소하겠다. 딥스와의 전쟁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내각 구성원들은 보면은 진짜 트럼프와 한 몸이 돼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뭐 이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을 뭐 더 내라 한다 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기업가입니다. 천재적이에요. 손해 볼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강경 드라이버 메시지를 던지고 그걸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쓰는데요. 이분이 그렇다고 뭐 무대뽀는 아닙니다. 미국이 이해될 수 있고 본인이 우리 국익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판단하면 그만큼 기반 태클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트럼프 2기 진짜 준비된 미국의 대통령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잘 대처하고 한다면은 이게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일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말고 미국의 정보국, 뭐 CIA나 정보국에 의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좌파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좌파 정부로. 그래서 윤석열 뒤에 김한길이가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김대중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김대중 정권 시즌2 정도로 보고 있고요. 대놓고 보란듯이 북한의 김대중처럼 퍼주기나 친북 활동을 하지 않지만 좌파 정권의 김대중 정권 시즌2 정도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강력한 보수 우파 정권인 트럼프 정권에서의 윤석열 정부와 이 마찰 저는 뭐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또 핵심적으로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북한의 러시아 참전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트럼프 대선 부분은 한 번씩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당선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당선이 되더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다 했지만 부정선거에 의해서 저는 뭐 결국 그 대통령 자리를 뺏겼다고 본던 사람입니다. 그때 4년 전 방송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유스탄 TV가 55만 구독자, 그 다음에 10만 또 자유수호 TV까지 다 폭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뭐 영상을 갖고 있지만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했던 팩트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거다, 압승을 할 거다고 예측을 했고요. 대선 불과 한 달, 2, 3주 전에도 제가 이주천 교수와 방송 중에도 질문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영화에서 보는 그렇게 뭐 개방적이고 그렇지만 않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핵심은 그겁니다. 경제.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경제 개판이에요. 내수 경제 다 죽고 부동산 경제 다 죽었습니다. 이거 빨리 금리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다시 또 얘기할 건데 경제를 망치면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빨리 배워야 됩니다. 이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 트럼프가 승리할 거로 확신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이 유색인종,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오바마 같은 열애는 빼놓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여성이라는 거, 힐러리가 백인이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저는 바이든은 뭐 치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인기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바뀌면서 그 여성 이제 후보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좌파 언론들이 더 부추기고 자기네끼리 학대 생산했을 뿐이지 실제 선거를 하면은 까보면은 트럼프가 압승할 거다고 저는 예측한 대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경합주 7개도 싹쓸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2022년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지금 지난 선거 4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방위사령부에서 돌아온다, 뭐 다시 트럼프가 돌아온다 매달 그랬어. 근데 제가 그거 아니다. 트럼프는 누구한테 누가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하느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느님은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온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2년 전에
했던 영상을 잠깐 1분짜리를 잘라서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예요. 좋아요. 뭐 딥성하고 하느님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1년 들어오면서 작년 3월 달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취임한다. 2021년 1년 내내 그 다음에 2022년 돌아서도 계속이야. 이번 달, 다음 달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 했더니 제가 볼 때 미국의 업무론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보고 그러는 거야. 그 정보를 누가 흘려요. 그럼 막 엄청난 정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내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아예 제가 미국 관련 방송을 잘 안 했어요. 트럼프 관련. 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는 그랬습니다. 다 좋은데 당신이 어떻게 분석했냐 그랬더니 마지막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서 얻었대요. 안 되면 하느님이야. 그러면 제가 그랬죠. 당신이 믿는 하느님하고 내가 믿는 하느님하고 다르나 보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재선을 통해서 정상적인 재선을 통해서 돌아온다 했다. 그게 내 과학적 분석이고 하느님도 나한테 그러더라.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이번 달 2021년 매달 그 다음에 2022년 매달 1, 2, 3, 4 매달 다음 달 취임한다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줬어요. 1년을 더 줄 테니까 1년 뒤에도 취임 안 하면은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거는 사탄이 유혹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대로 되면은 제가 믿는 하느님이 오리지널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제 말을 100% 신뢰하고 따라와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2022년에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스타운 TV가 55만 구독자가 2022년에 문재인 퇴임할 때 폭파가 됐고 그 뒤에 또 만들어서 자유수호 TV로 10만 되니까 또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미국 구글 코리아와 소송 중이고 그 당시에 또 네이버와 유스타운이 기사 제휴가 돼 있었는데 또 이것도 퇴출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거는 네이버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네이버가 항소해서 2심이 이제 곧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무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자주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와의 이 소송도 최초로 지금 1년, 2년 이상 싸우고 있고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탄압을 받고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집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안 나갈 뿐이고요. 또 우리는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저희는 하고 있고, 언제든지, 국가가 부르면 뛰어나갈 준비는 돼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상원, 하원, 다 압승을 해서 다수당이 됐고요. 제가 말하는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이는 다릅니다. 또 트럼프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내각과 입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임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귓가에 총알을 스친 것도 저는 하늘의 뜻이라 보고요. 하느님이 도왔다 보고 분명히 이분에게 어떤 역사적 사명이 있을 거다. 자, 트럼프 대통령 그랬습니다. 사랑과 교회 최고인데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 관세라 그랬습니다. 관세. 전쟁하지 무역 전쟁이죠, 사실은. 관세를 통한 이제 협상, 압박, 미국 우선주의 하는 건데 놀라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제 반드시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인데 지금 이제 뉴스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휴전 협정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도 지금 똥줄이 탑니다. 오직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부탁을 해서 파병을 요청하고 이랬겠습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전쟁은 이제 끝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지구촌에 평화가 오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이 뭡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 전쟁, 미국이 세계 1등 국가로서 보안관 국가로서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이 저는 이스라엘과의 그 헤즈볼라의 전쟁도 도움이 됐다 보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당히 좋아하죠, 유대. 그래서 이제 지지도 했고, 지난 4년 중에도 완전히 뭐 힘을 실어줬죠. 이 전쟁이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 푸틴하고 뭐 트럼프하고도 관계가 좋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나 이제 트럼프가 볼 땐 러시아는 미국의 이제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미국의 적은 중국 공산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격화가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휴전을, 우리 한반도처럼 휴전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적경지가 진짜 피를 흘리는, 엄청난 피를 흘리는 그런 처절한 전투가 진행 중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마다 휴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 휴전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발표된 걸 보면요, 이제 뭐 문재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패스하고 지금 이제 김정은하고 직접 2번을 만났잖아요. 3번이네요. 싱가포르, 베트남, 휴전선. 근데 이번에도 벌써 이렇게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 김정은이 뭐 김정은 이놈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북한을 70년간 단일 통치 독재 통제 체제로 이렇게 끌어오는 브레인들이 있어요. 거기도 이놈들이 판단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어차피 진검승부를 해서 중국이 붕괴되거나 멸망을 할 거다, 분리되거나. 이제 분리 독립이죠. 중국 붕괴인데, 중국한테 붙어가지고는 이제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북한이 잔대가리를 써가지고 많은 걸 취한 겁니다. 이 러시아 쪽으로 붙어야 된다. 왜? 러시아가 그래도 미국하고 가깝고 트럼프하고 특히 소통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푸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기술 뭐 이제 등등 있지만, 제가 2년 전에도 걱정하고 했던 게 뭐 그런 문제인데, 전쟁의 실전 경험을 쌓고 자기네들 북한에 가진 무기를 가지고 실전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사람을 죽여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사실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하마스하고 있을 전쟁할 때도 얘기했는데 왜 별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좀 전문가들이 지적을 드럽게 하는데 상당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긴급 뉴스인데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416일만 13개월 만에 이제 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약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불호 전쟁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중동 전쟁은 휴전이 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제 휴전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가 압승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제 땅을 좀 잃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제 우크라이나의 처절한 전쟁이 휴전을 될 거라 보고,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닙니다. 가장 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중 이제 충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국가들은 지금 탈중국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제. 자, 근데 우리나라 기업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온 데 있습니다. 지금 큰일인데, 본격적으로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붕괴 작전으로 들어갈 거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이 있지만 북이갑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추세인데, 민주당이 친중파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4년간 느슨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반중 세력
인사가 지금 되면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로 걸린다고 보고요. 오늘 또 이제 발표가 됐죠.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도 전에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의 간세 폭탄, 지금 때리기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세 폭탄, 이건 뭐 미리 예고돼 있던 건데, 이게 떨어지니까 또 좌파 언론들이나 뭐 자칭 진보란 언론들이 또 트럼프를 까내려요. 근데 이제 무조건 간세를 때린 게 아니라 이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자, 이게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자국 우선주의 하면서 불법 이민 추방하겠고 마약 추방한다 그랬잖아요. 범죄자들 추방한다. 자, 이제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는 미국 국경과 인접해 있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국도 많고 마약도 들어오니까 이 비용이, 미국이 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니네가 이거를 멕시코나 캐나다가 이거를 니네도 그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 비용을 니네가 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간세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요구한 수준까지 되면 이 간세를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 똑같습니다. 이 정부가, 좌파 정부가 턱하면 문재인 때 북한에 퍼주려고 그래. 퍼줬잖아요. 천문학적 돈들을 퍼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직하면 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대한민국을 그냥 캐시머신이라 그래. 현금 자판기라 그래. 여러분 놓은다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 세계 안보, 특히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북한을 때문에 방위비를 지급 분담하고 있고 아들들이, 미국의 아들, 딸들이 와서 지켜주고 있는데 그 돈을 북한에 퍼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돈 많으면 니네 방위비 더 내라는 거예요. 자, 미국과 함께 간다는 확신을 주고 액션을 보여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2년 전, 1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기사가 돼서 나오는데, 뭐 제가 증거 다 있습니다. 이 국정원된 연루 공수해병대대 일부 전투 참전대가 지금 뭐 이제 전사자도 나오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직접 이제 푸틴이 워낙 똥줄이 탔기 때문에 이제 요구를 해서 가는데 좀,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사람 전투수당 또 사람 하나당 얼마, 전사하면 얼마 달러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핵이나 미사일의 신기술, 뭐 첨단 기술들을 좀 가져오고 배워오고 뭐 이렇게 이익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손잡는 게 시진핑하고 잡는 것보다 유리하다 판단해서 저는 이 판단을 했다고 봐요. 길게 보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경량화하면서 지금 이제 단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인공위성, 제가 그러자 군사위성 3개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컨트롤이 됩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방향이. 그게 없으면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이번에 김정은이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무기를 갖고 있지만 실전에서 써보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고는, 이게 실제 전쟁에서 무혐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대는 사실은 보이스카웃과 같은 거예요. 전투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 전쟁을 해서라도, 대규모 살상을 해서라도, 자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하마스하고 했지만 대단히 실전 경험을 쌓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2022년, 3년에도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윤빠가 아닌 대빠가 되라는 방송을 할 때, 여기도 이제 하마스의 북한 이제 로켓 또 북한 무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땅굴.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세력이나 테러리스트라고는 연계돼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달러를 벌거나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무기들을 밀수출하는 겁니다. 아무리 막아도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다 미리 얘기를 했었고, 이제 북한은 엄청나게 이제 핵과 미사일을 경량화, 고도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경험도 쌓았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핵과 미사일에 아주 그 고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러시아에서 이제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점점 더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핵심은 지금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지난 4년 전에도 그 행보를 했고요. 자,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익을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러브콜도 하고 지금 뭐 만날같이 메시지가 아까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우리 한미동맹 혈명도 있지만 이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붕괴시키는데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나요. 자, 그래서 북한은 뭡니까? 중국이 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맞짱을 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한미동맹 안에서 함께 오지만 중국에도 한 다리 걸치고 미국에도 한 다리 양다리를 걸쳐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만약에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된다면은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서 통제되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중국에 아주 맞짱을 뛸 겁니다. 미국에 한 것처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이쁘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자도우도 그 다음에 4분의 3이 시뻘게 가지고 곳곳에 빨갱이들이 침투해서 반미 집회를 하고 이러는데 북한에서 한마디 김정은이한테 얘기하니까 김정은이가 뭐 얘기를 했는데 지시를 하니까 대한민국 빨갱이들이 조용해. 북한은 99%가 김정은의 세에서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4분의 3이 장악되어 있어요. 그럼 한반도 전체로 보면 이게 뭡니까? 9분의 1이에요. 90%가 좌파고 10%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 통제되고 말 잘 듣고 중국에 맞짱 뜨는 북한이 이뻐 보일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이래 되면 뭡니까?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하거나 공산화 하는 거를. 지금 이게 불이 지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재명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 특히 자유파 국민들은 뭐 윤석열 만세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좋게 봤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뭐 범죄자들을 제대로만 청소해주면 좋겠는데 이재명, 문재인 그거 뭐 하나도 잡아놓지 못하고 있어요. 임기 절반이 넘었는데도 많은 분이 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는 게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군사동맹 요거는 어느 정도 좀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게 또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 대통령이 할 일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경제 비즈니스 합니까? 기업에 맡겨야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업에 맡겨야 돼요. 삼성 풀어주고 이재명 회장 사면 복권 시켜요. 왜 대기업 총수들 지금 또 재판에 불려가고 삼성이 지금 주당 5만에서 5만 전자에서 치욕을 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승계해서 기업이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았는데 해체를 시키잖아요. 지금 이래 되면. 이래놓고 무슨 경제를 따집니까? 저는 이재용 회장한테 드리고 삼성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예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 가면 미국 우선주의인데 대박 나죠. 삼성이 가면. 삼성 가버려야 돼. 이래 되면. 한번 혼나봐야 돼요. 이런 국가와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수 경제 다 죽었죠.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다 죽었어. 건설 경제 다 죽었어요. 지지율 빵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제를 살려라.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그 금리를 내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내려야 돼요. 안 내리잖아요. 무슨 뭐 부동산 뭐 투기 걱정 안 해. 그러니까 검사들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판검사들 특히. 범죄의 관점만 보는 겁니다. 경제를 못 보고. 이거잖아요. 제가 부동산 투기는 돈이 나가지 않아. 국내 문제고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은행에서 잘하면 돼요. 금리 내리고 대출 규제 어느 풀어놔야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정부가 안막을 해서 완전히 대출을 막아서 지금 올스톱을 시켜놨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지금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땐.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민주당,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이다 하지만 이 좌파 정부의 좌파 정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제 이제, 뭡니까. 이제 해유한 거, 이제 위정교사, 이 부분이 이제 유죄라고 봤더니 이제 무죄가 났어요. 자, 저는 누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재명이 끝났다. 다 구속될 건데, 천만의 말씀이 그래. 천만의 말씀. 제가 이런 거를 방송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안 하고 결정나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 좌파들 안 죽습니다. 자, 6.25 이후에 지금 70년간 이 공산 좌파들은 최대적 역대급입니다. 6.25 때보다 더 역대급. 왜? 돈과 조직과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 쉽게 죽냐고. 그리고 곳곳에 빨갱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 검사, 좌파들이 있어요. 검찰 전부 윤석열 지지하는 검찰 아닙니다. 그 중에도 좌파가 있고 자기 또 달라요. 이게 또 김일성 장학생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참 무죄 나잖아요.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좌파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 가지고는 저는 대책이 없다고 봐요. 진짜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좌파와 10년, 20년 이상 오랫동안 싸우고 전술 전략을 알고 그들과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심점을 만들고 이래야지 대한민국 지금 비전이 나오지. 이 상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보수파에 뭐가 되든 또 무너지고 또 깜빵 갑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이거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사건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이제 유죄 선고가 났죠. 그것도 금고형 이상 실형이 집행유예지만 징역이 1년에 집행유예 2년 났으면 이거는 이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벌금형 100만 원 이제 이상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까? 선거권 비선거. 그러나 이게 금고형 이상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10년간 선거권 비선거 박탈이 돼요. 그러면 이재명은 끝나는 거예요. 정치 생명이. 감방에서 썼던 말든. 근데 이제 이게 대책위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위정교사는 지금 이제 무죄가 난 겁니다. 무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법원 이제 재판 진행 중이고 대북 송금 이게 가장 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 법카 유용 의혹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곳곳에 이 좌파 판사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더더욱 심각한 건 지금 이제 명태라 그러죠. 명태균이 게이트에 이제 김건희 여사 부인 카톡 내용이 산다발처럼 나오지.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실제 녹음 멘트까지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지. 이거 이제 공격이 제가 볼 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이제 모든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판 4판이고 그러려면 이제 윤석열을 먼저 끄집어내려야 돼요. 먼저 끄집어내려야 되는데 대선 전에 끄집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가 아웃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동영이나 누굽니까?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그런데 제가 볼 땐 조국은 내년 12월, 내년 1월 달인가요? 대법원 확정이 되면 아웃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다크호스가 이제 김부겸이에요.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구속이 되거나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김부겸입니다. 왜? 김부겸이가 이제 총리도 지니고 또 여러 가지 했지만 TK예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 TK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간첩 혐의로 이선시 사건 연루돼 가지고 구속된 또 이렇게 훈장이 있습니다. 좌파들이 봤을 때 훈장인데 이 정도면은 북한에서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이 민주당이 좌파들의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은 북한에 낙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파처럼 서로 물고 뜯기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들은 각계의 전투로 싸우고 강력하게 치열하게 하다가 북한에서 또 구심점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하 조직에서 호루라기 불면 해쳐 모여 해요. 누구 하나 스탑 안 되는 건 삽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재명이가 아웃됐을 때 가장 유력한 사람은 임종석도 그 누구도 아닌 제가 볼 땐 TK 표를 가져와야지 전라도 표 민주당 표 싹 모으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간상은 김부겸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판 사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거는 게 뭡니까? 폭력 투쟁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손상위 니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분석을 잘하냐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 전술 전략 투쟁을 보면 다 놓아 있고 또 대남 통일 전술 전략을 보면 다 놓아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 뭐 거의 뭐 앞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국힘당에서 빨갑수리무리한 국회의원들이 꽤 있어요. 얘들이 합치면 지금 윤석열 탄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뭐 누구 물으면 언제든. 지금 또 윤석열 탄핵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근데 왜 안 하느냐? 탄핵 밀어붙이면 할 게 없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서 재미를 봤지만 체제 전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 체제 전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은 지금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빌미, 김건희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 그 다음에 윤석열 명태 계속 국민을 자극해서 윤석열을 완전히 이제 구렁텅이다 밀어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촛불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폭동을 통해서 윤석열을 끄집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강력한 폭력 투쟁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평화 집회를 하겠죠. 촛불 문화제도 하고 가수들 와서 노래하다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냐? 촛불 집회에서 뭐 유명한 가수들이 하다가 지금 민주노총이 전면 투쟁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노총도 여의도에서 얼마 전에 2주 전에 했어요. 자, 노조가 하다가 저번 주부터는 통합 집회를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있냐?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이 보면 다 보이잖아요? 공공노조,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지하철, 철도, 그 다음에 교육직 공무원, 지금 다음 달 이제 12월 5일 6일 전면 파업 선언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 아까 제가 막 전농 아주 농업단체인데 투쟁력이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이네들이 이제 서울서 이제 2차 총궐기 대면했는데, 1차 때 한 10명이 경찰을 폭행을 해서 10명이 잡혀갔는데, 체포됐는데 다 풀어줬대요. 이 윤석열 정부 제정신입니까? 이 구속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폭력을 통해서 하면서 이제 경찰과 부딪히면은 얘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지네가 죽여요. 백남기 그 사건. 그냥 때리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이가 사람을 죽였다. 꽤 많이 죽였고 이태원 참사보다도 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 교수들, 지금 대학 교수들 시국 선언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불이 붙고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연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의 서울대부터 해서 뭐 좀 몇천 명이 참여해가지고 각 대학을 계속 시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집회를 각각 하다가 지금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들이 파업을 선언해요. 점점 지금 이게 농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연기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될 거다. 자, 거기에 불을 분 게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위정교사 무죄예요. 지금 이제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들이 탄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빨리 속전속결 못한 게 치욕,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본인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라가 절단나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 전에 2년 전 윤석열 정부 집권서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이제 조국 당에서 뭐 조국이는 조만간, 조국이는 이제 좌파들로부터 버리는 카드 같아요. 그래서 조국은 내년에 구속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조국 당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지금 내놨습니다. 그것도 뭐 카드죠. 15개 했는데 이것보다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뭐 민중의 권력. 그래서 얘들이 윤석열을 강제로 끄집어 내리겠다. 전국을 동시 전민봉기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체제를 전복하는 게 핵심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운명은 본인이 뭐 비즈니스 잘하고 이게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나라의 범법자들을 지가 진짜 칼을 가지고 멀쩡한 임기 중에 대통령 탄핵 구속시키고 탄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원재를 갚으려면 본인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늦어지면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죽으면 괜찮은데 나라까지 죽는다. 지금 국민들의 인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저는 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들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2022년에 이걸 했고요. 그 다음 2022년 윤대 계엄령 준비 좌파들 반발한다. 계엄령 준비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큰일이 온다 이게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작년 올해도 계속 큰일이 한번 올 거야 했는데 이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제가 예측을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면 민주당이 이제 또 뭐 계엄령 계단 폭동 준비 이게 사실은 다 얘기돼 있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나라를 구하려면 진짜 계엄령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뭐 1년만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뭐 미국의 패권전쟁, 미중 패권전쟁 본격화가 될 거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대비해야 되고요. 경제 살려야 됩니다. 내수 경기 금리 인하해야 되고, 대출 규제 풀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게 피가 돌아야 돼, 피가. 지금 뭐 벼룩 잡겠다고 초과상관 태우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부동산 투기, 이 부분은 은행권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범죄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대출을 규제하니까 동맥경화가 생겨서 온 동네가 전국이 덜썩덜썩이야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윤석열 대통령 살려면 경제 살려야 되고 이거 진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의 이판사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방송하는 방송 스튜디오가 태릉에 있는 유스타운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이제 유스타운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 1, 2월에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유스타운 사옥에서의 이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제 유스타운 사옥 겸 이제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내수 경기도 막히고 뭐 부동산 또 대출도 규제하고 정부가 해서 부동산 경기 다 죽어가지고 저희가 신축을 하는데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건축 자금을 대야 되는데 아파트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제 SNS 계정에 있고 제 유스타운에 물어보면 되는데요. 이 상계동 수락산 전철역 부근에 있는 수락파크빌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10억대, 원래 12, 13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금액의 아파트인데 저희가 10억대에 뭐 안 되면 9억 9천이라도 팔 생각으로 지금 건매를 내놨으니까 좀 많은 분들 도와주시고요. 신축에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뭐 저희가 그동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방송을 지금 하고요. 유스타운은 뭐 이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업무는 계속 할 겁니다. 아직 신축 중이어서 준공이 안 떨어져서 저희가 아직 이사를 본격적으로 못하고 이제 보관 이사 중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뭐 재택근무와 저희가 따로 근무를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유스타운 스튜디오에서의 그동안 마지막 저희가 유스타운이 한 20년 이상 여기에 있었는데요.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유대한민국